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제4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연결해서 만든 그런 구조인데요. 자, 철근은 여러분 무슨 힘을 받냐면 무조건 인장을 받아요. 콘크리트 무조건 압축을 받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철근의 인장력이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 철근은 잡아요. 인장력이 크다면 제가 잡아당겼는데 잘 안 늘어난다고 해석하시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또는 압축 강도가 크다라고 하면요, 제가 눌렀는데 잘 안 깨진다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1번은 철근 콘크리트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의 성질이죠. 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결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가 압축력에, 그다음에 철근은 자, 인장력에 각각 저항하는 구조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볼게요.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여러분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또는 같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죠. 1 곱하기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0.0 셋, 넷, 5개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가 지금 0이 5개란 뜻이야. 미안해, 5가 아니라 1이죠.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뭐예요? 온도 1도시당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약에 뜨겁잖아요. 그러면 늘어날 때, 줄을 때 같이 늘어났다 같이 줄은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갔는데 열을 받으면 같이 늘어나. 줄을 때도 같이 줄어. 이러면 여러분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자,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 자체는 알칼리성으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서 녹이 슬지 않는다. 자, 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산도, 그러니까 폐화 농도를 측정할 때는 폐화 농도는 1에서부터 14까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1이 강산성이 되고 요게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7을 흔히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수물이 여러분 중성입니다. 그러면 막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화 농도가 12 정도. 자, 이게 막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요. 그럼 콘크리트 타설하면 여러분 강알칼리성에 속합니다. 그러면 산성으로 가면 철은 어떻게 되고 알칼리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산성으로 가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염산 같은 거예요. 염산은 여러분 철을 부식을 시켜버리죠. 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죠? 산화됐다고. 산화됐다는 산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화되면 무조건 철은 녹이 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 쪽으로 하면 녹이 쓰는 거고 알칼리 거는 녹이 안 쓰는 거죠. 따라서 콘크리트는 철근에 녹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집을 여러분 건물을 부실 때 보면 철근이 녹이 안 쓸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자, 네 번째,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 강도가 우수하다. 결론은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잡아 뽑아요. 잘 안 뽑히죠. 이러면 여러분 좋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을 부착력, 부착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 여러분 자,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방법이 있어요. 자, 과거에는 여러분 허용 응용 설계법이는 자, 설계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즘은요 극한강도 설계법, 즉 강도 설계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을 해서 부르는데 요즘은 강도 설계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옆에 보면 여러분 지금은 강도 설계법과 허용 응용 설계법의 서로 장점과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나와 있죠, 표로.
결론은 강도 설계법을 쓰는 가장 큰 목적, 중점 사항이 있죠. 안전성. 안전하기 때문에 결론 이 강도 설계법으로 건물을 지어야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제 먼저 철근에 관련된 얘기를 합시다. 철근입니다. 자, 우리 교재 제 2절에 나와 있죠. 철근. 자, 그런데 이 철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원형 철근입니다. 철근인데 이것을 흔히 봉각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 철근은 이 분필처럼 표면이 매끈해요. 원형이라고 쓰는 원형 철근이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원형 철근은 표기를 할 때 뭘로 표현하면 파이로 표현해요. 자, 두 번째 이형 철근이 있습니다. 이형 철근은 자, 표기를 할 때 대문자 D로 표기합니다. 그 이유가 원형 철근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면 디포메이드. 자, 뭐 못생긴 못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디포메이드예요. 자, 따라서 자, D 10mm, D 13mm, D 16mm, D 19mm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런데 사이즈가 여러분 11mm, 12mm 없냐고? 없어요. 규격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 철근은 자, 바이 9mm, 바이 12mm, 15mm, 18mm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철근과 이 철근 여러분 같은 철근이에요. 같은 철근. 그래서 같은 사이즈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형 철근, 디포메이드. 자, 우리 교재 뒤편에 보시면 여러분 원형 철근,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원형 철근 있죠? 그 다음에 이형 철근 보세요. 여러분 이형 철근은 뭐 때문에 마디가 있어서 안 빠져. 우리가 이형 철근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부착력. 다른 말 부착 강도가 자, 좋은 거죠. 좋아서 결론 안 빠지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철근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형 철근은 대문자 D를 쓰는데 혹시요. 혹시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숫자 앞에 대문자 D로 쓰면 이건 이형 철근을 몇 mm짜리요? 13mm짜리를 쓰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 숫자 뒤에 소문자 D로 붙이면 여러분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얘는 요게 D가 무조건 지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름의 몇 배요? 13배라는 뜻이겠죠. 결론 요걸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13 곱하기 지름. 그러면 대문자 D로 쓰면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요거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 대문자 D가 붙을 때만 이형 철근이지 나머지 숫자 뒤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D가 붙으면 무조건 지름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혼동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자, 세 번째 보면 고장력 철근이 나와요. 이 고장력에서 이 장자는 뭐냐면 인장이에요. 인장력. 텐션이죠. 그래서 고장력 철근을 보면 여러분 하이 텐션 바 이렇게 돼 있죠. 결론 이건 고장력이라는 그만큼 일반 철근에 비해서 잡아당겨도 잘 안 늘어나는 철근이 바로 고장력 철근이에요. 그래서 이 고장력 철근 우리가 하이 텐션 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장력 철근을 쓸 때는 대문자 H로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뭐 철선, 피아노선 나와 있죠. 피아노선. 자, 피아노선 나중에 우리 콘크리트 중에서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접 철망이 있는데 용접 철망. 여섯 번째 여러분 용접 철망이죠. 이 용접 철망이라는 표현 쓰지만 용접 강철망이라는 표현도 써요. 자, 그런데 이 용접 강철망은 기본적으로 자,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우리처럼 표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많이 하죠. 와이어 메쉬라고. 자, 그러면 용접 강철망 어떤 개념이냐면 왜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자, 야외 나갈 때 여러분 삼겹살 할 때면
고기 불판 있죠, 불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보다 여러분 요게 크기가 좀 더 커요. 이게 바로 지금 YMS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YMS는 여러 용도로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7번에 철근의 종류 및 기호가 나와요. 철근의 종류 및 기호에서 여러분 좀 7번. 기호에서 저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철근 표시할 때는 그러니까 도면에 표기할 때 아니라 철근의 종류에 표현할 때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SD 400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S가 스틸, T는 이형 철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400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좀 보셔야 돼요. 이 400은 얘는 절대 인장 강도로 표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장 강도가 아니야. 그러면 뭐냐면 이건 항복 강도입니다. 그러면 항복 강도는 뭐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기면 조금이라도 늘어날 때까지 잡아당기는 힘이 항복 강도예요. 버티는 힘이 항복 강도. 자, 그러면 인장 강도는 제가 잡아당겨갖고 얘가 철은요, 여러분 늘어나면서 끊어져요. 자, 늘어날 때까지 뚝 끊어질 때까지. 자, 그때까지 여러분 길이를 측정한 게 바로 인장 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어려운 희망학습 부분 철의 강도에서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SD 400이라고 할 때 요 400의 뜻은 여러분 뭐라고요? 항복 강도. 그래서 철근의 강도는 인장 강도라고 하면 틀려요. 항복 강도이다. 이름만 맞는 거죠. 자, 그 내용만 여러 번 보시면 돼요. 다음에 좀 넘어갑니다. 어디래요? 자, 철근의 상태 같은 거 여러 번 보시면 되고요. 자, 82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철근의 용접 철망에 철근 및 용접 철망에 가공이 나와요. 철근 및 용접 철망에 가공. 여러분 여기서 가공한다는 말뜻 자체는 기본적으로 절단을 하거나 굽힘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 철근에 가공 나와 있죠. 가공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런 얘기 나와요. 직경이 25mm 이하와 자, 직경이 28mm 이상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요 얘기는 여러분 얘가 가늘다는 얘기고 요 얘기는 여러분 철근이 굵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늘면요. 자, 굵어집니다. 굵어지면요. 이렇게 가. 자, 이렇게 제가 철근을 굽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안쪽은 무슨 힘이 작용되냐면 압축력이 작용되고 요 가해 쪽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장력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얘기예요. 보실래요? 손목 이용하자고요. 자, 손목을 보면 여러분 요 부분이 제가 굽히면 이 부분이 굉장히 팽팽히 피부가 당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요 밑부분을 보면 여러분 밑부분 보면 어때요? 지금 쪼글쪼글 우리 주름이 잡혔죠? 이거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 쪼글쪼글해졌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모아졌으니까 얘가 쪼글쪼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건 여기는 봐요. 다시 그릴게요. 이쪽에 그릴게요. 얘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라고요? 인장. 여기는 이렇게 모아주는 무슨 힘이에요? 압축이 발생이 돼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문제는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봐도 이 작은 것은 이렇게 굽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안 갈라지는데 이렇게 굵으면 이 부분이 갈라져 버려요. 갈라짐이 생긴다고요. 문제는
인장을 받는데,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데 여기서 갈라짐이 생겼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철근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얘는 힘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자, 너는 이렇게 굽힐 때 25mm 이하는 상온 가공을 하지만 너는 그냥 하지 말고 가열을 해서 가공을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열을 가해주면요, 이렇게 갈라짐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세 번째 어떤 표현이냐면, 세 번째는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은 상온 가공을 원칙으로 한대요. 뭐라고요? 상온 가공이 원칙이래. 상온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평상시 온도예요. 이제 실제 온도.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요.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 금지죠. 가열 가공 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상온 가공이 원칙이에요. 하지 말래요. 가열해서. 사실은 왜 이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야. 갈라지면 안 되지만, 뭐가 문제냐면, 열을 가열하면 뭐가 문제냐면, 왜 대장간에서 여러분 뜨겁게 열 가려서 막 왜 망치질 막 해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얘도 가열하잖아요. 반응은 이 안에가 이게 철이 부풀러요. 부풀리면서 그만큼 재질이 물러져요. 그러니까 너 가열 가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열 가공은 기본적으로는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미리수가 나올 때는 25mm는 상온 가공하지만 28mm 넘어서면 가열 가공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죠. 갈라지는 게 더 나쁘다는 거야. 차라리 열을 첨가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이런 미리수 조건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너 절대 가열하면 안 돼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가열 가공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상온에서 냉각 가공한다. 지금 3번하고 4번하고 말 표현이 여기는 좀 이해를 하는데, 상온에서 냉간 가공. 여러분 냉간 가공이 뭐예요? 냉장고에 차갑게 해서 가공하라는 얘기 아니야. 결론 냉간 가공은요, 지금 그냥 상온이나 냉간이나 같은 얘기예요. 아셨죠? 너 그냥 평상시 온도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조금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그냥 굽히라는 뜻이지, 이걸 갖다가 냉간이라고 해서 또 이건 가열 가공 금지하니까 냉간 가공하면 이걸 차갑게 해서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열하지 말고 평상시 온도에서 자, 굽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자, 수동 굽힘과 자동 굽힘이 있어요. 철근을 굽히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여러분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나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이 부착력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부착 강도라고. 자,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부착 강도는 어떤 얘기냐면, 잠깐 보실래요? 어차피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요. 제가 잡아 뺄 겁니다. 안 뽑히면 부착력, 부착 강도가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뽑힐수록 여러분 좋은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4번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거냐? 야, 그러면 너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를, 부착력 또는 부착 강도를 크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얘기는, 결론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강도, 여러분 콘크리트 강도 무슨 강도예요? 압축 강도. 압축 강도를 크게 할수록 안 뽑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철근도 쓸 때 어떤 철근이 좋아요? 표면이 울퉁불퉁한 이형 철근이 좋다는 얘기죠. 결론 이형 철근 사용하는 목적이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이게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강도를 크게 합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 야, 너 단면적이 같은 경우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갑니다.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여러분 이 절단된 면적이 단면적이란 얘기죠. 절단된 면적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단된 면적이 하나가 있으면 요 절단된 면적이 이렇게 작은 게 예를 들어서 3개가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쪽에는 요 1개를 묻고 다른 쪽에는 여러분 3개를 묻어서 제가 뽑아봅니다. 자, 뽑았을 때 어떤 게 잘 안 뽑히냐면 얘가 잘 안 뽑혀. 이렇게 안 뽑힌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착력, 부착강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또 그러면 이렇게 네가 이렇게 3개가 부착력이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얘는요. 이 하나일 때보다 3개가 요 표면적이 넓어져요. 표면적이 증가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여러분 표면적 계산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 둘레 한 바퀴 길이를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해요? 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적 계산은요, 요 주장을 곱한 다음에 주장 곱하기 요 전체 길이를 곱해주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표면적이 계산이 되는데 결론은 얘가 커지려면 요 주장이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결론은 주장이 증가돼서 그래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표면적 대신에 혹시 단면적을 크게 한다. 자, 주장 대신에 혹시 지름을 크게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 표현들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여러분 꼭 이 내용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러면 뭐예요? 부착력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갈게요. 네 번째, 부착력 크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피복 두께를 크게 해줍니다. 피복 두께를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피복을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그만큼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재 5번째 보시면 이제 철근의 이음 및 정책이 나와요. 자, 잇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철근이 짧으니까 서로 이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철근의 이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음의 기본적인 종류를 보면 이렇게 이어가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겹친 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겹친 이음의 길이라고 하죠. 이음 길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끝과 끝이 서로 마주되고 있어. 이것을 여러분 맞댄 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댄 이음의 형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용접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로 벌겋게 달궈줘요. 그래서 끝을 서로 딱 붙여버립니다. 가스 합접. 또 연결 철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결 철물 또는 자, 이음 철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철물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댄 이음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첫 번째
철근의 이음에서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층이음 할 수 없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친이음 금지가 됩니다. 하면 안 돼. 겹친이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하라고요? 맞댄 이음의 형태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겹친 이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철근이 굵어지잖아요. 철근이 굵어져. 이렇게 굵어져 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이 틈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문제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갈이 문제예요. 이 자갈이 요 사이로 안 들어가면 뭐만 들어가면 시멘트와 모래만 들어가요. 시멘트와 모래만 들어간 것을 우리가 모르타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단단할까요? 모르타르가 단단할까요? 당연히 콘크리트가 단단해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이로 자갈이 안 닿으면 그만큼 이 콘크리트는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이럴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보실래요? 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가자는 얘기죠. 이렇게 이어가 버리면 어때요? 이 공간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니까 자갈이 왔다 갔다 잘하니까 더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맞대님 하는 건 35를 초과하는 철근은 절대 겹치면 안 돼요. 이거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철근임의 용접 이음 가스압점, 기계적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 지침에 따라서 꼭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거기서 네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착미 이음 길이의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대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으며, 여러분 정착미 이음 길이는 짧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절대 짧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말이에요.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짧을 수 없으면 건축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대 길이를 초과. 자, 이음 길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너 어떻게 할래? 길어도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허용 오차는 소정 길이에요. 10% 이내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 길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이가 10%까지는 내가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이음 시궁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7번째에서. 그러면 이을 때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을 볼까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고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자, 잘 봐주십시오. 1번, 이음에처럼 되도록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이음은요, 응력이 큰 곳 피하고. 여기서 응력이 큰 곳이라는 얘기는 인장력이 큰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인장력이 큰 곳에 제가 이으면 잘못하면 쏙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한 곳에서 철근수의 반 이상을 연결해서 이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그 이음을 할 때 한 곳에서 과반수 2분의 1 이상을 이음을 금지하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자, 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 인장력이 가장 작은 부분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주근이 어찌든 주근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이름 주근을 다른 말로 축방향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방향근은 철근의 이음은 자,
인장계의 가장 작은 부분. 결론 여러분 1번과 3번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네 번째. 보해담보에서는 하부에서, 중앙부에서는 상부에서 이용한다. 이건 제가 보호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기둥, 벽, 철근의 이음은 바닥 위 500mm, 순기둥 높이에 4분의 3 하부에서 엇갈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5번 얘기 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둥이나 벽은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수직부재라고 얘기합니다. 수직부재. 그럼 이 수직부재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그러면 기둥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위치. 벽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위치예요. 자, 그러면 철근이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철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철근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최소 어디? 요만큼은 더 올라오래. 여기서 더 요만큼 올라오라는 그 위치는 최소 500mm 이상은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순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 순기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둥이 순기둥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걸 몇 등분 하냐면 4등분해요. 자, 4등분해서 여러분 요 4분의 3 요 위에서는 안 돼. 요 밑에서 이어야 돼. 밑에서. 그러면 지금 너는 최소 500mm 위에서, 그 다음에 4분의 3 밑에서, 결론 이 부분이 기둥 또는 벽에 이음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철근은 굉장히 무거운 재료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면 정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 거죠. 목도 아프고. 작업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 너무 밑에 가면 또 허리 아프니까 가장 좋은 작업 조건에서 하자는 얘기죠, 이게. 아셨죠? 네. 여섯 번째, 갈고리의 길은 이음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갈고리, 영문으로 여러분 지금 후크라고 얘기합니다. 후크. 갈고리는 이음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얘기 좀 합시다. 자, 이렇게 철근이 있을 때, 자, 이렇게 갈고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음 길이는요, 여기 원을, 여러분 원을 잡아요. 자, 원을 잡아서 요 중심점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자, 중심점에서 이렇게 내려가. 결론,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철근의 이음의 길이에요. 아시겠죠? 이음 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요 갈고리, 요 부분은 여러분 지금 이음 길이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고리는 이음 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요 표현 잊지 마시고. 자, 7번입니다. 지름이 다른 철근에 겹친 이음 길이는 간헐적 철근을 기준한다. 지름이 다른 철근에 겹친 이음 길이는 다른 철근에 겹쳐진 이음 길이는, 자, 가는 쪽 철근을 기준한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D 10mm, 여기는 D 13m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이음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이음의 길이가 됩니다. 문제는, 야, 너 이음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너 40D 이상으로 하래. 그러면 너 지름의 40배죠. 그러면 너
D10mm를 요걸로 삼을래? D13mm를 요거 기준으로 삼을래?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보자고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이음의 길이는 지금 어디에 묻혀 있냐면 콘크리트 안에 묻혀 있어요. 이거 잡아 뽑으면 뽑힌다는 개념이에요? 안 뽑힌다는 개념이에요? 안 뽑힌다는 개념이에요. 자, 안 뽑힙니다. 문제는 이렇게 안 뽑힐 때 줄이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그러면 어느 게 먼저 끊어질까요? 가는 게 먼저 끊어져. 그러면 가는 게 먼저 끊어지나 여러분 얘가 빠지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굳이 어차피 끊어지면 이 자체가 이은다는 그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라고 잡고 있어봐. 여기가 끊어지는데? 그러면 굳이 너 많이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끊어지는 거나 여기서 빠지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니까 따라서 굵은 철근을 해봐야 철근만 많이 써먹고 어차피 작은 거에 끊어지는데 왜 너 굵은 걸로 해? 작은 걸로 해도 끊어지나 빠지나 어차피 이 구조는 문제가 생기니까 너 굵은 걸로 하지 말고 가는 쪽 기준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계속 똑같은 표현으로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자 옆에 보면 이음의 종류들이 있죠. 겹친 이음, 그 다음에 나사, 슬리브 압착 이음은 슬리브 충전 이음은 가스 압접, 용접 이음. 여러분 용접 이음도 이렇게 겹쳐서 하지만 대부분 요 맞댄 이음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 가스 압접 있죠. 이음 철문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맞댄 이음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일근의 정착의 길이 나오는데 여러분 청일근의 정착의 길이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